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클로바의 김경민 리더입니다. AI 제품을 위한 연구, 양산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네이버는 국내에서 가장 큰 기술 플랫폼 회사입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도 많습니다. 네이버 페이, 스노우, 바이브, 밴드, 네이버 쇼핑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서비스는 많은 수의 유저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비스로부터 많은 양의 데이터를 얻고 분석해서 정교한 AI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비스로부터 생산되는 많은 양의 데이터는 AI 제품을 연구할 때 소중하게 사용이 됩니다. 연구를 통해 저희는 AI 기술의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이를 발전시켜 엔진을 만듭니다. 그리고 기술이 어떻게 사용자를 만날지 UX를 고민해서 제품화시키고 웹과 같은 노출 지면을 통해서 서비스가 됩니다. 그 서비스는 다시 데이터를 만들죠. AI 모델링 파이프라인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먼저 데이터 레이크와 같은 저장소에서 러우 데이터를 꺼내서 피처를 만듭니다. 그리고 문제 상황에 맞는 모델을 디자인합니다. 기존에 공개되었던 모델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더 나은 성능을 위해서 튜닝 실험을 합니다. 좋은 성능을 얻으려면 논문도 쓰게 되죠. 또한 학습 방법 디자인도 합니다. 최적 알고리즘은 무엇을 쓸지 배치 사이즈와 레귤라리제이션 방법도 고민을 하죠. 이 파이프라인 과정이 정교할수록 더 좋은 제품 성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AI 기술 개발의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KDD 워크숍에서 발표했던 논문이에요. 제목은 아답티브 메모리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다이나믹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추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논문에서는 추천 시스템의 스테일리스 프로블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방문한 유저가 서비스를 재방문했을 때 개인화 추천의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이 스테일리스 프로블럼입니다. 개인화 추천 시스템은 해당 유저의 과거 클릭이나 구매 같은 로그들을 기반으로 추천을 하겠지만 그 로그들이 굉장히 오래전 로그들이라면 좋은 추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일리스 프로블럼은 좋은 추천을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한 서비스의 사용자 로그를 보았을 때 오랫동안 방문하지 않은 유저의 수는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모델은 기본적으로 다이나믹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와 메모리를 사용을 합니다. 개별 사용자의 피처는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서비스와 인터랙션을 하면서 사용자 피처가 업데이트가 돼요. 피처 계산은 다이나믹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가 합니다. 오랫동안 방문하지 않는 유저의 피처도 메모리에 저장이 돼요. 그러나 유저들 사이의 유서도를 기반으로 피처를 업데이트할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에 방문하지 않은 기간이더라도 나와 유사한 사용자가 서비스에 있다면, 그리고 방문해서 인터랙션 한다면 나의 피처도 업데이트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림으로 좀 더 쉽게 볼게요. 오랫동안 방문하지 않는 유저의 색깔은 주황색으로 했어요. 처음에 유저가 방문하면 유저와 유사도가 기반으로 비슷한 유저들이 존재할 거예요. 그 유저들은 하늘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주황색 유저가 오랫동안 방문하지 않더라도 하늘색 유저들이 자주 방문해서 인터랙션을 해준다면 주황색 유저의 피처도 그에 맞춰서 업데이트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스테일리스 프로블럼을 풀도록 했습니다. 모델의 이름은 아담 디지엔이에요. 모델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 장에서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그리게이션 스테이지가 있어요. 이 한 세션 안에서 유저가 인터랙션한 이벤트들이 모여서 배치를 이룹니다. 이 하나의 배치 안에는 어떤 유저가 어떤 아이템을 클릭했다와 같은 정보들이 모여 있어요. 유저와 아이템은 각각 메모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치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모델을 통해서 해당 유저와 아이템 메모리는 업데이트가 됩니다.
가장 간단한 업데이트 함수로는 recurrent neural network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를 클러스터링 해줍니다. 온라인 딥 클러스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클러스터링으로부터 각각의 메모리는 클러스터 번호를 부여받게 돼요. 서비스에서 하나의 세션이 끝나고 메모리가 업데이트됨과 동시에 클러스터링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클러스터링이 끝나면 기존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피처를 재조정해 줍니다. 재조정해줄 때는 기존 피처 값과 해당 피처가 속해 있는 클러스터의 센트로이드를 믹싱해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방문하지 않은 유저의 피처라고 하더라도 클러스터 어사인먼트에 따라서 센트로이드 값이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고 이것이 피처를 재조정하게 해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스테인리스 프로블럼을 풀도록 했습니다. 모델을 만들었으니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에 평가를 해봐야겠죠. 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모델은 기존 다이나믹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들과 비교했을 때 아마존 펄체스 데이터셋에서 에버리지 프리시전 AUC 기준에서 꽤 큰 마진으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교디, TGN이 기존에 있었던 다이나믹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모델입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올해 리커멘더 시스템 학회에서 공개할 것이에요. 제목은 글로벌 로컬 아이템 인베딩 for temporal set prediction입니다. 이 논문에서 푸는 문제는 set prediction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했을 때 보통 하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장바구니를 구성해서 사게 돼요. 여러 아이템을 동시에 구매하는 거죠. 음악 사이트에서 음악 하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음악을 앨범으로 구성해서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서비스는 사용자들에게 어떤 아이템들의 조합을 추천할지 결정해줘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set prediction입니다. set prediction의 기존 방식들은 과거의 유저들이 구매했던 아이템들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는 개별 유저들이 구매하는 아이템들의 패턴 말고 참고할 만한 다른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트렌드라는 것이 있어서 사용자들이 과거 구매 패턴에서 벗어나서 다른 아이템을 구매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올린 리뷰를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사용자들의 구매 패턴을 분석을 했더니 사람들이 최근에 사과를 구매하면 포도도 구매하더라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합시다. 그럼 과거 사용자 로그와는 무관하게 그 사과를 구매한 사용자에게는 포도를 추천해 줘야 합니다.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과거 사용자의 로그를 학습한 로컬 모델, 우리는 이걸 로컬 모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전체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글로벌 모델, 이걸 글로벌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개를 만들고 섞어주는 것입니다. 글로벌 모델로는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을 사용했습니다. 줄여서 VACF라고 부릅니다. VACF는 전체 사용자의 행동 로그를 입력으로 받아서 콜라보 필터링 방식으로 추천해 줍니다. 추천 모델은 VAE가 됩니다.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이기 때문에 많은 수의 유저들이 구매했던 패턴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트렌드와 같은 글로벌 인포메이션을 학습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VAE의 아웃풋 분포는 2D 분포로 사용했습니다. 보통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면 바이노미얼 또는 멀티노미얼 분포를 사용하고 MSE를 쓰면은 민 스퀘어드 에러죠. 아웃풋이 가우시안 분포라고 가정을 합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실제 로그는 2D 분포에 가까웠습니다. 사용자의 과거 로그를 학습하는 모델은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기반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DNN-TSP라는 모델인데 작년 KDD에서 공개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걸 그대로 사용해서 로컬 인포메이션을 뽑는 모델로 썼습니다. 최종 모델 결과를 내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글로벌 모델과 로컬 모델을 통합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모델과 로컬 모델의 인베딩 결과를 섞어 주어서 최종 인베딩을 만들고 아웃풋을 냅니다. 섞을 때는 어텐션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안하는 모델을 3개의 푸블릭 데이터셋에 테스트를 해봤어요. DC, 타오바오, TMS라는 것입니다.
다른 셋 프레딕션 베이스라인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제안하는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VA의 아웃풋을 2D 디스트리뷰션으로 맞추어졌을 때 성능 효과가 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델링 과정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 세 단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먼저 데이터를 어디선가 로딩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임베딩을 만들거나 피처 엔지니어링을 합니다. 글로벌 모델과 로컬 모델의 임베딩을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예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피처를 가지고 모델링을 합니다. 모델 아웃풋 분포를 가우시안이 아닌 2D 분포를 사용을 하거나 다이나믹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사용자 메모리를 업데이트 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과정을 디자인합니다. 클러스터링을 얼마나 자주 할지, 배치 사이즈는 어떻게 할지 등을 결정해 줍니다. 모든 것이 AI 모델을 만드는 모델러의 역할이에요. 이런 파이프라인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최근에 늘어났지만 많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모델을 만들 때도 모델러의 의견과 분석 내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시간도 꽤 오래 걸려요. 분석하다가 아닌 것 같으면 가설을 처음부터 다시 세우고 분석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AI 제품을量産하려면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AI 연구 트렌드는 빅이에요. 그냥 일단 뭐든 크게 키우고 봅니다. 모델 크기도 크게 키우고 데이터셋 크기도 키우고 컴퓨팅 리소스 크기도 키웁니다. 네이버에서는 최근 슈퍼팟이라는 초대형 클러스터도 구매를 했습니다. 매우 큰 모델은 매우 많은 양의 데이터를 엄청난 양의 GPU 잔을 사용해서 학습을 합니다. 이 큰 모델은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서비스가 요구하는 레이턴시를 만족시킬 수 없고 다양한 서비스에 나가자는 GPU 자원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알리치 트랜스퍼를 합니다. 큰 모델이 학습한 지식을 작은 모델에 주입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모델이 대신 서비스에 나가는 것이죠. 큰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을 프리트레이닝이라고 하고 작은 모델에 날리지를 주입하는 과정을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육수 끓이는 과정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자, 육수를 끓이면 그 육수는 다양한 요리에 사용이 됩니다. 된장찌개에도 사용될 수도 있고 만둣국이나 김치찌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육수 그 자체를 막기 위해서 끓이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들 아마도 식당에서 육수라는 메뉴를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육수 그 자체는 제품이 되지 못해요. 대신에 다른 제품을 쉽게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빅모델은 육수와 같습니다. 빅모델 그 자체는 제품이 되지 못해요. 대신에 트랜스퍼 과정을 거쳐서 다른 제품을 쉽게 만드는 데 사용이 됩니다. 작년과 올해 GPT-3가 참 많이 화두로 떠올랐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GPT-3를 알고 계실 거예요. 아주 큰 언어 모델입니다. 트랜스포머를 엄청 많이 쌓고 그냥 다음 단어 맞추기 태스크를 풀었습니다. 랭귀지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데이터도 엄청 많이 사용했습니다. 1TB 토큰이 트레이닝에 사용이 되었어요. GPU는 만장 들었습니다. 모델을 학습시키고 나니까 모델러가 예상하지 못했던 기능들을 GPT-3가 하기 시작해요. 소설도 쓰고 시도 쓰고 대본도 만들고 레시피도 만듭니다. 크기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오픈AI의 연구에 따르면 빅모델의 에러는 스케일링 러를 따른다고 합니다. 모델 학습에 들어가는 자원이 많아질수록 데이터의 크기가 커질수록 그리고 모델의 파라미터 크기가 커질수록 모델의 에러는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아직 어디까지 줄어들 수 있을지 그 로우 바운드는 아직 찾지 못한 상태예요. 모델의 성능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언젠가 클립의 저자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클립은 GPT-3와 비슷한 일을 하려고 시도하는 컴퓨터 비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강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인터넷에 있는 모든 데이터와
모달리티를 가능한 많은 컴퓨팅 자원을 사용해서 셀프 슈퍼즈 러닝으로 빅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스탠퍼드 대학에서는 교수님들이 모여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것을 정의를 했어요. 이 파운데이션 모델은 육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파운데이션 모델이 나타나는 시대라는 것이에요. 이 파운데이션 모델 그 자체가 서비스에 사용되지는 않아요. 대신에 파운데이션 모델이 갖는 부가적 기능들이 트랜스퍼 러닝 과정을 거쳐서 서비스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GPT-3가 대표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이에요. 부가적 기능인 시 쓰기, 대본 쓰기, 레시피 쓰기 이런 것들이 트랜스퍼 러닝 과정을 거쳐서 서비스가 되는 것입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이런 부가적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하나의 모델이 GPT-3처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델 단위로 할 수 있는 능력들이 통합이 됩니다. AI 발전 방향은 부가적 기능의 이머전스가 커지고 점점 더 세밀한 방향으로 단위가 통합되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7, 80년대 전문가 시스템은 이머전스가 없었습니다.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룰 그대로 작동하고 그 이상은 없었죠. AI는 날리지 엔지니어링이었기 때문에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프로그래머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했어요. 이 때문에 두 번의 AI 윈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호모지나이제이션은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룰 또는 프로그램별로 이루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룰 사이에는 공통점이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서 SVM, 뉴럴넷 등 머신러닝이 주로 사용되면서 AI는 입출력 사이의 관계를 학습하게 됩니다. 변수들 사이의 관계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입니다. 뉴턴이 운전방정식을 발명할 때처럼 고된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how를 알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계학습 모델들은 같은 알고리즘일수록 비슷한 특징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류 문제를 풀고자 할 때 우리는 디시전 트리를 적용할지 뉴럴 네트워크를 쓸지 알고리즘 단위로 고민했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 딥러닝을 통해 AI는 피처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계학습 알고리즘으로 모델링을 하면 how를 알 수 있었는데 문제 상황마다 별도의 복잡한 입력 정처리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모델링에 매우 많은 시간이 들어가게 됐죠. 그러나 딥러닝을 사용하면 데이터만 많이 넣어준다면 피처 전처리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하게 됐습니다. AI 모델 빌드 과정이 더 간단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모지나이제이션은 아키텍처 단위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천 모델을 만들 때 딥러닝 아키텍처 중에서 LSTM을 쓸지, 트랜스포머를 쓸지, CN을 쓸지 고민하게 됩니다. 같은 뉴럴 네트워크를 하더라도 아키텍처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20년이 되어서는 파운데이션 모델은 펑셔널리티를 만들어냅니다. LM으로서 GPT-3를 학습시켰더니 의도치 않게 시도 쓰고 코딩도 하고 소설도 쓰는 기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직 비전, 로보틱스, NLP 외에 많은 도메인에서는 AI가 풀지 못한 문제가 매우 많습니다. 커먼 센스, 제로션 러닝 같은 것이 예입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을 잘 학습하면 기존에 풀 수 없었던 펑셔널리티를 학습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NLP 파운데이션 모델의 경우 모델에 입력이 되는 텍스트만 조정해주면 누구나 쉽게 모델을 빌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I 제품 관점에서 봤을 때 AI 역사는 제품 기능은 더 많아지고 더 빌드하기 쉬운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저는 파운데이션 모델은 육수와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육수가 있으면 맛 좋은 음식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육수의 역할입니다. 파운데이션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AI를 몰라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GPT-3는 모델 입력 텍스트만 조정해주면 시를 쓰는 GPT-3가 되었다가 영화 대본을 쓰는 GPT-3가 되기도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사용자가 곧 개발자가 돼서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과거에는 데이터 분석해서 피처 만들고 모델 아키텍처 디자인하고 학습 방법 고민했던 일들이 입력 프롬프트 수정하는 하나의 작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GPT-3가 대중들에게 알려졌는데 GPT-3는 NLP 모델입니다. NLP가 아니라 다른 도메인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광고 타겟팅, 추천 시스템 등에서도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 결과를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네이버라는 기술 플랫폼 위에서 AI 발전을 함께 이루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QR코드를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